이번 영상은 디 애슬레틱의 찰리 에클리쉐어 기자가 보도한 토트넘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길게 보면 그들은 훨씬 더 건강해 보인다 라는 내용의 보도를 전해드립니다. 현재 토트넘의 이번 시즌은 2번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조짐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12경기 동안 상위권과 2점 차이입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상황은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시즌이 시작될 때 스퍼스 팬에게 12경기 후에 승점 26점을 제안했다면 대다수는 기꺼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경기당 평균 2.2점의 득점을 기록 중입니다. 시즌 전체 38경기로 이를 계산해보면 83득점이며 지난 6시즌 기록을 살펴보면 2위 또는 3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 스퍼스가 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퍼스가 최근 2경기가 아닌 시즌 초반에 2번의 패배를 당하면서 현재 승점 26점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전망에 대해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반더벤과 메디슨의 부상으로 인해 향후 몇 주 동안 낙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장기 프로젝트 중에서 단 12개의 리그 경기와 5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뿐입니다. 비교해보면 토트넘보다 상위의 3팀은 리버풀 8년, 맨체스터 시티 7년, 아스날은 거의 4년 동안 감독을 맡아왔습니다. 모든 클럽, 심지어 시티도 프로젝트 초기에 어려운 순간을 견뎌냈습니다. 토트넘은 지금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정도는 그들에게 끔찍한 일이었지만 포스테코글루는 우리 팀이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번 좌절보다 더 놀라운 점은 결과적으로 모든 일이 너무 잘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순위표에서 그들 위에 있는 두 클럽을 살펴봅니다. 그들 감독하에 첫 12경기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면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가 26승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리버풀의 클롭 감독은 리그 첫 12경기에서 18승점을 얻었고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은 17승점을 기록했습니다. 처음 12경기는 또한 포스테코글루가 반응적이고 역습적인 팀으로 최전방에서 플레이하고 상대에게 게임을 가져가는 팀으로 토트넘을 얼마나 빨리 변화시켰는지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포스테코글루는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해왔으며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지난 8월 변화하고 싶다면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일을 계속 동일하게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인력, 스태프, 플레이 방식 등을 바꾸지 않고 변화할 수 있을까요? 나는 단지 내가 들어가는 것만으로 우리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만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클럽이 원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저를 임명함으로써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는 이 약속을 잘 지켜왔습니다. 팀에 새로 들어온 선수들의 수만 봐도 지난 시즌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가 선호하는 라인업에는 지난 시즌 클럽에 없었던 5명의 선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4명은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고 우도기는 2022-23 시즌 내내 이탈리아의 우디네세에 임대 중이었고 이번 시즌 이전에는 스퍼스에서 경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11명의 선수 중 5명은 엄청난 비율입니다. 특히 그중 1명은 골키퍼이고 2명이 수비수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관리자들이 좀 더 안전한 플레이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비카리오, 우도기, 반더벤 3명의 선수 중 8월 이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는 1명도 없었습니다. 3사람 모두 포스테코글루하의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새로운 선수로의 전환은 팀의 연령 프로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평균 연령 27.1세의 선수들을 기용해 리그에서 4번째로 나이가 많은 팀이 됐습니다. 올 시즌 평균 나이는 25.0세로 4번째로 어립니다. 이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 엄청난 변화이며 스퍼스가 가고 있는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정규 선발 선수인 4명의 여름 영입 선수 외에 합류한 나머지 3명은 필립스 18세, 벨리즈 20세, 솔로몬 24세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해 만들어진 스쿼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경기력과 스타일 측면에서 큰 변화를 보았습니다. 이 그래픽은 토트넘의 기대 득점 XG 수치가 기대 실점 XGA 수치와 비교하여 얼마나 건강한지 보여줍니다. 이 지표는 그들이 포스테코글루 밑에서 기회를 얼마나 더 잘 만들어냈는지와
그들이 직면한 실점 기회의 질을 줄이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안토니오 콘테 시대의 끝과 지난 시즌의 마지막 주에 뒤따른 혼란과는 반가운 대조입니다. 기대 득점값 XG는 파란색 점, 기대 실점값 XGA는 빨간색 점. 토트넘의 플레이를 보면 벌써부터 큰 변화가 눈에 띄입니다. 지난 시즌 각 팀의 파이널 서드에서 패스한 비율을 측정하는 필드 틸트 부문에서 그들은 리그 16위로 최악의 팀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시즌 그들은 42.9%가 아닌 60.8%의 비율로 4위에 올랐으며 이는 그들이 영역을 얼마나 더 많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첼시를 상대로 9명의 선수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대팀이 너무 많은 지역 지배권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경기장 높은 곳에서 플레이했습니다. 토트넘은 또한 지난 시즌 49.9%에 비해 평균 59.8%의 볼 점유율을 기록하며 볼 소유권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높은 점유율은 그들이 롱패스를 지향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의 모든 팀이 토트넘 6%보다 롱패스 비율이 높습니다. 이는 2022-23 시즌 동안 플레이한 비율 10.5%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토트넘이 골키퍼로부터 플레이하는 방식에서도 큰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이튼만이 이번 프리미어리그 시즌에서 스퍼스 16.9%보다 골킥 40m 이상의 패스를 적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시즌 휴고 요리스와 프레이저 포스터가 골키퍼로 활약한 33.3%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스퍼스는 점유율이 적은 팀과 매우 다릅니다. PPDA 수비 행동당 패스 수치가 9.2라는 것은 그들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공격적인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즌 그들은 14번째로 공격적인 압박을 했으며 수비 행동당 평균 13.8개의 패스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위치에서 더 많이 플레이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보다 여전히 더 많은 역습, 경기당 직접 공격 2.8개, 경기당 2.9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양의 변화를 겪은 팀을 가리킵니다. 다만 최근 부상들과 출장 정지들로 인해 시즌 시작과 함께 폭발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 팀의 추진력이 멈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그들은 훨씬 더 건강해 보입니다. 토트넘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메디슨, 반더벤 등 팀 전체가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의상 디 애슬레틱의 보도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